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시황은 그냥 시장 흐름이 계속 좋은 구간이라 이제 짚어볼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이슈로 그냥 특별한 악재가 없는 그런 상승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가 보면은 언제든지 뭔가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급락할 포인트들이 있는데, 트리거 같은 부분들만 좀 이제 살펴보면, 자, 백신 보급이 막상 시작되는 구간들이 오게 되면 승인이 딱 나고 백신 보급을 시작했다라는 이슈들이 붙을 때쯤에 이때부터 조정 흐름이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뉴스에 팔아라. 대표적으로 보면은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이제 최근에 급등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제 항공, 여행 요런 쪽들은 좀 이런 뉴스가 딱 나오게 되면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들이 높아 보여요. 저는 버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들은, 그러니까 안 좋아졌는데 좋아지는 게 없이 주가가 먼저 올라온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단기 버블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딱 이 보급 이슈가 붙게 되면 시장은 좀 조정이 진행이 되면 이제 소외되어 있던 헬스케어 쪽이 또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한 1월에서 한 3월쯤에는 굉장히 좀 강한 스탠스들이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9월 이후부터 강세장 흐름이 진행이 될 때, 9월 이후에 10월에 조정을 받고 11월 달에 강세장 흐름이 진행이 될 때 헬스케어 섹터가 많이 소외가 됐거든요. 그동안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테마 흐름이 붙었을 때 그 테마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테마 확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테마군들이 이제 시총을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왜곡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테마들이 붙으면서 헬스케어 섹터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1월달, 3월달에는 또 이제 학회 이슈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헬스케어 비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요런 것들을 지금 소외되는 구간에 좀 담아가는 포지션들을 보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근데 백신 보급 이슈가 붙고 뭐하고 하는데도 시장이 강하게 뻗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과열 포지션을 넘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버블로 진행되는 그 정도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2800포인트를 기준으로 코스피가 28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한 15%에서 20% 정도 버블이 끼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밸류 대비해서, 시장 밸류 대비해서. 그러면 요때부터는 좀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넉넉하게 가져가는 그런 대응들을 이제 해나갈 거예요.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또 밸류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 지금 구간은 밸류가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구간도 아니고 크게 매력적인 부분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 흐름이 이제 상하방 반반 정도, 그래서 그런 스탠스들이 작용하면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횡보장세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들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를 시장 흐름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그것보다 이제 기업이라든가 섹터별로 이제 리밸런싱 포지션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 이후 흐름,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라든가 버블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이후 흐름을 어떻게 잡아갈 건지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정도로 시황은 좀 체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020년 12월 1일 화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CNG 하이테크 101%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요번에 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탄소 배출 테마. 요걸로 이제 붙어가지고 11월 달에 굉장히 좀 강한 파동이 나왔고요. 이제 가치를 봐야 된다. 이 테마라는 거는 그냥 이슈예요. 주가가 이제 등락이 있는데 강하게 움직여도 밸류 매력이 많이 보여진다. 그러면은 이제 끌고 가는 포지션들을 보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 이제 테마로, 이슈로 인한 부분이고, 이익이 기업이 돈을 버는 시점은 조금 많이 나중에 있다. 그러면 버블 포지션으로 보고 교체를 본다라든가 이런 대응들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응의 기준은 가치라는 거예요. 기준을 잡을 때는 이런 테마라는 거는 테마가 붙어서 주가 변동성으로 작용을 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썸이 작용했을 때 대응의 기준이 되는 부분들은 항상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드리려고 이제 리딩을 하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이제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장비 기업인데 굉장히 좀 이 장비가 좀 보편적이지 않은 장비를 이제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용을 보시면 좀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되고요. 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기업 이제 분들은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업사이드는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후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수익 인증 수익 축하드립니다. 코멘트를 보면 절반 매도 후에 복리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큰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자, 매수가가 6,300원, 이제 분할 매도가가 12,750원 정도 되네요. 지금 리딩 계좌 보니까 한 80% 정도 수익 구간인 것 같아요. 회원분들 평균 수익 구간이 한 50%에서 뭐 한 110% 정도 될 것 같아요. 100% 미달 구간인 분들은 이거는 뭐 굳이 매도 포지션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다려서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직 적정 가치 산출은 안 되는 기업이니까 덜어놓고 보유를 하시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장하는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상장을 하게 되면 시장이 좋을 때 상장을 하게 되면 버블이 껴서 IPO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SK 바이오팜이라든가 빅히트라든가 카카오게임즈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밸류 포지션이 애매하고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게임즈는 저는 굉장히 많이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 CNG 하이테크라는 기업이 상장을 할 때 보면, 자, 2018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시점이. 근데 2018년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중 무역 분쟁 뭐 이게 있을 때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활용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안 좋을 때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모가보다 하회해서 이제 상장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거기다 이제 반도체 섹터는 2018년도에 가장 스탠스가 안 좋은, 이제 센티멘탈이 안 좋은 섹터 분야였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랑 이제 역발상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IPO를 하면 거의 한 80-90% 이상이 공모가보다 많이 상회를 해서 주고 이제 상장을 하는데, 공모가 하회해서 상장하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섹터들이 뭔지를 보세요. 저도 이제 지금 계속 추적 중에 있는데요. 그런 섹터들이 밸류 매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 왜? 결국은 기업 가치에서 많이 저평가돼서 상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똑같이 이제 이 기업은 보면은 만 얼마까지 움직였다가 이제 공모가 대비 한 30% 40% 떨어져 갖고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만 얼마까지 움직였다가 5,000원을 깨고 빠졌어요. 50% 이상 빠졌어요. 저평가로 상장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오버행위주까지 붙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요거는 굉장히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은 이제 밸류를 봤을 때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고, 이 기업의 내용을 보면 2018년도부터 400억 하다가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흐름들이 보여지죠. 자, 올해는 2020년도에는 지금 조금 다운사이드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입혀지는 거고, 2021년도에는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선반영돼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다 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매수 추천을 드렸던 자리들을 보면 다 이제 뭐 밀리는 구간들마다 계속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신규 편입은 애매한 구간이에요. 이제 좀 조정을 받아준다 그러면 뭐 이제 한 10,000원 밑으로 내려와 준다라 그러면 이제 신규 편입은 가능할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업사이드 폭이라든가 이제 적정 가치 산출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편입은 굉장히 애매한 구간인데 비싸지는 않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적정 가치는 올해 다운사이드를 반영을 안 하고 이제 작년 밸류로 봤을 때 한 26,000원 정도 보여주는데, 내년에 업사이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 4-5만원까지 적정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지금은 그러니까 적정 가치 산출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 대충 한 26,000원까지는 움직일 폭이 있는 그 정도 밸류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좀 안 좋아졌다가 내년에 이제 리레이팅이라고 봐야 되나? 턴어라운드 포지션이 이제 잡히게 되면 2019년도 매출을 넘어가면서 이익이 뭐 150억, 200억, 300억도 찍힐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수주도 깔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업사이드를 입혀지면 주가는 뭐 4만원, 5만원까지도
이제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변동성이 한번 만들어진다 그래도 이제 하방으로든 상방으로든 변동성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상방으로 튀어버리면 아직 적정가치 선출이 안 되니까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고 이제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으로 밀려준다 그러면 없는 분들은 이제 10,000원 밑에 구간까지 많이 내려와 준다 그러면 자, 신규 편입 좋은 구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이제 16,000원이었는데 이걸 하회해서 상장을 했을 때 이 업황이라든가 센티멘털이 안 좋을 때 요럴 때 이제 추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구간에 장기적인 매수 포지션들을 잡아갈 수 있다. 지금 이제 시장의 조정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 센티멘탈이 안 좋아지는 섹터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어떤 트리거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일본 수출 규제, 그리고 무슨 또 뭐가 있었죠? 코로나, 요런 있던 센티멘털이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좋은 기회들이 만들 수 있어요. 또 이제 언젠가 악재 요인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경험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악재를 사는 포지션들을 고민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IPO가 돼가지고 상장하는 기업들은 버블이 많이 껴서 상장이 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밸류 매력이 없어요. 그런 기업들은 뭐 담보된 하락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장하는 기업을 주목을 하는 거고, 시장이 좋을 때는 상장 기업들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 기업들은 어지간하면 보지 않는 게 좋다. 시장이 좋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 기업은 많이 싸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입을 해보면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업황도 지금 보면 반도체 업황이 최악인데, 최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안 좋은 국면인데, 이게 2017년도처럼 그런 업사이드를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021년, 2022년에는 모바일 업황 좀 돌아서고 클라우드라든가 신규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기존에 2017년도에 보면 반도체 업황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이때 이제 없었던 신규 수요가 생겼어요. 신규 수요가 뭐가 생겼냐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고 기존에 없었던, 기존에 없었던 수요가 작용을 하면서 이제 메모리 쪽에서 수요 급증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굉장히 업사이드 폭이 크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없었던 게 생긴 거죠. 기존에는 이제 모바일 수요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수요가 대부분이에요. 40% 이상 차지합니다. 근데 지금 모바일 쪽이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바일 쪽은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클라우드 쪽도 투자가 확대되고 하게 되면, 최근에 보면 AI라든가 뭐 빅데이터 쪽에서, 언택트 쪽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재고가 거의 다 2017년도에 물량을 미리 땡겨 받아놨던 것들이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또 공급 부족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2021년도부터는. 그러면 클라우드 업황도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또 신규가 잡힐 수 있어요. 자동차 쪽에.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쉽게 말하면 자율주행, 이쪽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쪽은 또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뭐라 그래? 슈퍼사이클이 또 2021년, 2022년도에 진행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 비중은 어느 정도 좀 채워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지금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기업들을 추적을 해나가고 있고요. 비중을 천천히 확대해보는 그런 포지션들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테마는 무시하고 기업 가치에 맞춰서 대응을 하자. 이제 10월 달에 이슈가 많이 붙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보면 11월 달에 움직였는데, 탄소 배출권 강세하면서 이런 관련 테마들이 움직이면서 여기에도 이제 엮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업 내용들을 보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로 급등락을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만약에 기업이 이제 밸류가 크게 좋아지는 구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테마가 붙으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때리는 포지션이 맞죠. 매도 포지션이 맞아요. 분할 매도든 일괄 매도든. 그런데 요런 이제 미래 업황이 잡혀있고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테마에서 이제 또 급등이 나왔다, 투기 자금이 붙으니까 급등이 나왔다가 테마가 붙으면 투기 자금이 붙습니다.
투기 자금이 붙으면서 급등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또 오래 쉬어갈 수가 있거든요. 횡보를 쉴 수도 있고 하락을 쉴 수도 있고, 그런 구간이 왔을 때는 투기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는 포인트가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좋은 매수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낼 수 있으려고 그러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해야 이런 관점의 대응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테마라든가 이슈를 따라다니면 항상 엇박자를 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CNG 하이테크 이제 수주라든가 무슨 뭐 지금 수주가 이제 공시로 다 나와 있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캐파 증설이 이제 일어나고 뭐 하게 되면 CNG 하이테크라는 이 기업은 굉장히 업사이드가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투자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숫자로 확인을 해나가는 거죠. 이 기업에 찍히는 숫자, 이런 것들로 이제 확인을 해나가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데 지금 추정치들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수주 공시가 발표되고 뭐고 하게 되면 이제 2021년도부터는 추정치들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적정가치 산출이 가능해지는 구간들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 레벨에서는 굉장히 아웃퍼폼이 크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이 기업은 이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기업 내용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따로 이제 확인들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NG 하이테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반도체 업황을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반도체 쪽이 지금 파동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13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까지 1차 파동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게 조정이 진행이 됐다가 2015년도에 이제 뭐 브렉시트 이런 이슈 있으면서 조정이 진행이 됐다가 2016년도부터 다시 움직여가지고 2017년도까지 또 2차 파동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슈퍼 사이클인이 어쩌니 해갖고 뭐 이런 게 진행이 됐을 때 새로 신규 수요가 잡혔던 게 클라우드 부분이란 말이에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해가지고 2018년도, 2019년도에 바닥을 잡았어요. 일본 수출 규제. 뭐 미국, 일본에서 노이즈 요인이 있었죠. 자, 여기에 트리거로 작용되면서 또 바닥을 잡고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020년도에는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자, 기존에 이제 수요였던 모바일 업황이 계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이거는 계속 이제 확충이 될 거니까 여기 수요도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신규 수요가 플러스 알파로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 쪽의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신규 수요가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량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진폭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업사이드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올 가능성들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반영이 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업사이드 폭을 제외하고 봐도 업사이드라는 거는 뭐예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주가가 5,000원인데 1만원, 2만원이 가능하다. 지금 밸류 체크를 해봤더니 요 정도 상승 여력이 있어.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붙어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요런 쪽에 들어가는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들이 지금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들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다 라고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이제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좀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2021년, 2022년도 와갖고 요런 부분들이 주가에서 반영이 되고 또 뭐 슈퍼 사이클이 어쩌니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이제 반도체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쪽은 사이클 산업이라서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진짜 뭐 한 5년, 10년 정도의 장기 고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인프라 버블이 있었을 때 건설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뭐 금융 섹터라든가 이런 데들이 장기 고점, 뭐 철강 섹터라든가 장기 고점을 만들었던 것처럼 반도체 섹터도 2021년에서 2022년에서 2025년 정도엔 장기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